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는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품격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단지 겉모습 때문에 부당한 모욕을 당해야 했던 한 한국인 여대생의 이야기죠. 그녀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국제공항의 시스템을 멈춰 세우고 불평등에 맞서 정의를 실현했는지 지금부터 그 전율 넘치는 드라마를 공개합니다. 주인공 지은 씨는 평소 검소하기로 유명한 대성테크 한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죠. 대성테크라는 한국 대표 재벌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지은 씨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 위해 뉴욕 명문대 인턴십을 위한 비밀스러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손에 쥔 채 그녀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인천 국제공항을 떠났습니다. 14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격려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발의 외국인 승무원이 다가와 이 자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앉을 곳이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입니다. 정당한 티켓을 보여줘도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경멸뿐이었습니다. 승무원 책임자마저 그녀를 위협하는 부당함에 직면한 지은 씨는 결국 비장의 무기 단 한 통의 전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은 뉴욕행 항로 전체를 멈춰 세우는 상상 초월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은 씨가 겪은 충격적인 굴욕, 그리고 단숨에 상황을 역전시킨 반전의 드라마. 지금 바로 이 이야기에 빠져들어 보세요. 겉모습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차가운 편견과 부당한 굴욕.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부당함에 맞서 진정한 품격 하이 어떻게 정의를 승리케 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드라마입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대생의 개인적인 순항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외모지 상주의와 계층 의식연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이 이야기가 평범한 신데렐라 스토리의 현대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벌가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한 청년의 숭고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 대성테크 한 회장의 유일한 손녀인 지은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엄청난 부와 권력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지만 정작 지은 씨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그녀가 한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명품 대신 수수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값비싼 장신구 대신 낡은 가죽 백팩을 메고 다니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인 한 회장은 지은 씨가 특권이 아닌 스스로의 능력과 인격으로 세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은 씨는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뉴욕의 명문 공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특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위해 비밀리에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인턴십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중요한 첫걸음이자 일종의 성년식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딸의 독립적인 도전을 응원하시면서도 장거리 비행의 고단함만은 덜어주고 싶으셨는지 최고 등급의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건네주셨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라니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 아닐까요? 지은 씨의 마음속에는 감격과 더불어 작은 망설임이 공존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호화로움 속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겉모습이 다른 승객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자신을 향한 가족의 깊은 사랑과 응원에 감사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녀는 이 여정을 통해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보이는 게이트 앞에서 지은 씨는 여권을 꼭 쥔 채 긴 줄을 통과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전용 통로를 따라 기내로 발을 들여놓자 완전히 격리된 듯한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작은 호텔 스위트룸을 옮겨놓은 듯한 널찍한 좌석, 최고급 가죽 시트에 은은한 향,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활주로의 모습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정된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소파처럼 푹신한 시트는 피로를 잊게 해줄 만큼 편안했고, 개인 스크린과 넉넉한 수납 공간은 이 공간이 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지 무건으로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지은 씨는 가방에서 평소 즐겨 읽던 낡은 장편소설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조용히 책에 몰입한 채 비행기가 뉴욕을 향해 이륙하기만을 기다리는 지은 씨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기내에는 이미 다른 승객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륙 전의 차분한 분위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굴욕적인 순간들 맞이하며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자신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비웃는 차가운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녀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막 읽던 소설 속 주인공의 운명에 몰입하던 바로 그 평화의 순간, 갑작스럽고 차가운 기류가 지은 씨의 아늑한 퍼스트 클래스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금발머리에 푸른 눈, 이름표에는 엘사라고 적힌 외국인 승무원 한 명이 지은 씨의 좌석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지은 씨는 평범한 이륙 전 안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무관심이 감돌았고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지은 씨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엘사 승무원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멸의 색채가 담겨 있었는데 마치 지은 씨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긴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풍겨나오는 권위적이고 노골적인 경시의 태도는 지은 씨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모욕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목소리는 미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떨려 나왔습니다. 엘사 승무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냉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로 돌아가 주세요. 여긴 퍼스트 클래스입니다만 당신 같은 분할이 앉을 자리는 아닙니다. 엘사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라는 네 글자가 지은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 씨에게 꽂혔습니다. 지은 씨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온몸이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되어 사라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티켓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티켓에는 분명하게 First Class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정당한 권리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티켓입니다. 보시다시피 퍼스트 클래스라고 적혀 있어요. 지은 씨는 이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엘사 승무원은 그 티켓을 단 한 번 눈길로 훑어보았을 뿐 코웃음을 치며 반응했습니다. 티켓에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동해 주십시오. 그녀의 태도는 지은 씨를 마치 기내에 무단 침입한 해충처럼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 사이에서는 차가운 시선과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아가씨, 무슨 문제 일으키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빨리 해결하고 이륙해야 하는데. 이 모든 속삭임과 시선이 지은 씨를 짓눌렀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은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고 억울함과 모욕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발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말 이게 제 정당한 티켓입니다. 하지만 엘사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이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엘사는 지은 씨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놀란 지은 씨가 뒷걸음질 치자 엘사는 더욱 냉정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실수입니다. 그 말은 지은 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잔인한 발언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낯선 곳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당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겉모습이나 배경 때문에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심정을 지은 씨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일부 승객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비웃는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지은 씨가 스스로 이 굴욕을 자초했다는 듯이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자신의 짐을 챙겨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사 승무원은 뒤에서 그녀를 따라오며 작은 목소리로 빈정거리는 듯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분수를 모른다니까. 그 비아냥거림은 지은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는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굴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비행을 시작했을 뿐인데 이미 마음속에는 불타는 정의감과 함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은 지은 씨의 심장 속에서는 억울함과 굴욕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당한 대우를 그대로 참고 넘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좌석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시당한 명백한 차별 행위였습니다. 지은 씨는 강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녀의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정직함과 용기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승무원에게 단호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최고 책임자와 대화하고 싶다고. 잠시 후 클라우스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안경을 썼고 권위적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이 비행의 사무장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정당한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승무원이 단지 자신의 겉모습만을 보고 티켓이 잘못되었다며 자신을 이코노미 클래스로 강제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승무원이
할 티켓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스 사무장의 반응은 지은 씨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협박성 어조가 담겨 있었으며 상황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 대신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경고가 우선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작정입니까? 지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제 정당한 권리를.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스 사무장은 비웃듯이 차갑게 지은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우리 승무원들의 판단에 따르세요. 그 말은 마치 지은 씨가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항공사 직원의 절대적인 권위에 굴복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티켓입니다. 퍼스트 클래스라고 적혀 있다고요. 클라우스는 그 티켓을 정면으로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 씨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 이상 소란을 피운다면 당신을 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순간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국 땅에서 홀로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억울함을 삼켜야 하는가? 아니면 이 비행기에서 쫓겨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가? 그녀의 내면은 극한의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클라우스의 위협은 단순한 좌석 문제가 아닌 개인의 존엄성 대 거대 권력의 싸움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동양계 남성이 이 상황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지은 씨는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히비런지 이름 박준호카라고 적혀 있었고 같은 항공사의 직원인 듯 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 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사무장은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내쫓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있으세요. 지은 씨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녀의 겉모습과 배경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판단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클라우스의 권위적인 태도는 이 사건을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닌 항공사의 구조적인 차별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지은 씨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감보다 더 크고 강렬한 불굴의 의집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사무장의 차가운 협박에 굴복하여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으로 돌아온 지은 씨는 주위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대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켜야만 하는 것일까? 이 멀고 낯선 이국 땅으로 가는 첫걸음부터 패배를 인정하고 굴욕을 견뎌야 하는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 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뜨거운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는 늘 정의를 위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은 씨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당함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륙 준비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을 바로 그 순간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기내 방송에서는 이륙 전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모든 승객들은 벨트를 매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비행기 내 규정상 금지된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가 다이얼을 누른 번호는 가족과의 인연을 통해 알게 된 민호 삼촌 알라츄리이라는 분의 전화번호였습니다. 민호 삼촌은 현재 뉴욕에서 대성테크 유럽 지사를 총괄하며 일하고 계셨고 평소에도 지은 씨에게 늘 따뜻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셨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전화가 길게 울리지 않고 곧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삼촌, 저 지은이에요. 지은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너 비행기 탔을 시간 아니니?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민호 삼촌의 따뜻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억누르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엘사 승무원으로부터 받은 노골적인 차별적인 대우, 클라우스 사무장의 위협적인 태도, 그리고 정당한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무시당했던 불합리한 상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동안 수화기 너머 민호 삼촌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은 씨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드러운 말투는 사라지고 강한 결의가 담긴 단호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아,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줘. 항공사 이름, 엘사와 클라우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했던 모든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 민호 삼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엄청난 압도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하여 항공사의 명칭, 두 직원의 이름,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이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지금 바로 조치할게. 걱정하지 마. 민호 삼촌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은이 네 존엄성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우리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지은 씨는 아직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민호 삼촌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은 씨의 불안감을 단숨에 씻어내고 그녀에게 다시 싸울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은 씨는 비록 여전히 주변 승객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 있었지만 아주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역시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활주로로 향하는 비행기의 미세한 진동 속에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 뿐임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드디어 이륙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속을 붙이는 소리가 기내 전체를 감쌌고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곧 하늘로 솟아오를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은 씨 역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거대한 비행 시스템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멈춰 설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륙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이 겪은 모든 굴욕이 이제 과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높여 하늘로 박차고 오르기 직전 기내 전체의 갑작스럽고 불안한 기색이 감도는 굉음과 함께 급정거가 일어났습니다.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순간적인 침묵 뒤에 술렁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기내를 덮쳤습니다. 이윽고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긴장과 당혹감이 섞인 기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긴급 지시로 인해 이륙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테러인가? 엔진 고장이야?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아기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연로한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권위적이고 냉정했던 엘사 승무원과 클라우스 사무장 역시 눈에 띄게 동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이 급박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불안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녔던 오만함과 권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미지의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한번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더 딱딱하고 단호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긴급 지시를 받아 게이트로 회항합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내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승객들의 짜증과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언제 출발할 수 있는 거야? 불만과 고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직전의 활주로에서 회항하여 게이트로 돌아가는 것은 항공업계에서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심각한 사태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항공사의 운영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클라우스 사무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둘러 객실 승무원들과 비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지은 씨를 향해 내뿜던 오만하고 협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긴장감만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무정의를 붙잡고 외부와의 통신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는 느린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나 게이트를 향해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에 고동이 미친 듯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게 민호 삼촌의 조치와 관련이 있는 걸까? 나의 단 한 통의 전화가 이런 거대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마마를 깨달으며 전율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녀는 무력하게 쫓겨난 한 명의 작은 손님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는 비행기 전체의 움직임을 멈추는 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회항은 그녀가 겪었던 굴욕에 대한 우주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전개는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지은 씨는 곧 펼쳐질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대비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이 회항은
단순한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정의가 그 길을 찾아 되돌아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최종적으로 도킹하고 마침내 문이 열리는 순간 승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러 명의 남성들이 각 잡힌 대열을 이루어 게이트 통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대의 지휘관들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긴장된 기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 대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지은 씨가 방금 전 통화했던 민호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 따뜻하고 자상했던 목소리의 주인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고 단호했으며 마치 엄청난 힘을 내포하고 있는 듯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항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강력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삼촌은 망설임 없이 비행기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와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앉아있는 지은 씨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그 순간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기내의 모든 승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성테크 미주지사장 민호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희 회사의 소중한 고객님께 엄청나게 무례한 대우가 있었습니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호 삼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기내 전체에 강력한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수행원들 역시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혼란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던 기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승객들은 완전히 침묵했고 입을 벌린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성테크,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성테크라고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초거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미주 지역에서도 막강했으며 재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항공산업을 포함한 수많은 분야에서 대성테크는 거대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최상위 고객이자 파트너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던 엘사와 클라우스 사무장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미동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직감하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박준호라는 이름의 동양계 승무원이 지은 씨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셨습니까?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정말 심한 대우였습니다. 지은 씨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씨,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민호 지사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결정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지은 아가씨 머너는 대성테크 한 회장님의 친손녀이십니다. 이번 뉴욕 인턴십은 회장님께서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 특별히 계획하신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 한마디에 기내의 모든 승객들은 전대미문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 겉모습 때문에 차별적인 다유를 받았던 그 소박한 옷차림의 여대생이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의 연계였다니. 한 승객은 충격과 경탄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녀가 대성테크의 손녀라니. 어쩐지 품격이 남다르더라니. 엘사와 클라우스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감히 차별하고 무시했던 상대가 항공사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 권력층의 일원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정억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부당한 권위에 대한 통쾌한 정의의 선언이었습니다. 민호 지사장의 선언, 지은 아가씨가 대성테크 한 회장님의 친손녀라는 은기내를 감싸고 있던 공포와 불안의 장막을 찍고 들어오는 섬광과 같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분 공개를 넘어 이 항공사와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파국적인 경고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충격으로 인해 잠시 동안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대성테크라는 이름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무게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을 넘어 미주 지역의 거대 제조업과 IT 산업을 주도하며 이 항공사의 주요 화물 및 비즈니스 고객 명단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 그들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지은 씨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불만을 속삭이던 승객들은 이제 깊은 후회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속단과 편견을 반성해야 했습니다. 어쩐지 저렇게 모욕적인 대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당당하더라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지은 씨를 향한 경멸 대신 깊은 경외감과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지은 씨의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가 결코 무력함이 아니라 진정한 품격과 고귀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이 모든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엘사와 클라우스 사무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창백한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이마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몇 분 전 내뱉었던 오만하고 위협적인 말들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내쫓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소란을 피우는 동양인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커리어, 그리고 항공사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떨리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민호 지사장은 그들의 변명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공사 상급 책임자분들이 즉시 이곳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공항의 최고 경영진들이 황급히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사태가 단순한 고객 민원이 아닌 회사 전체의 생존이 걸린 위기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지사장은 경영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가 발산하는 압박감은 항공사의 최고 책임자들을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클라우스와 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티켓 확인, 시스템 오류, 표준 절차에 따른 조치, 악의는 없었습니다. 등 핑계가 이어졌습니다. 민호 지사장은 그들의 말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악의가 없었다고요. 고객이 정당한 티켓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지상 책임자가 협박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지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악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마치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처럼 날카롭고 명쾌했습니다. 항공사의 최고 책임자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겠습니다. 민호 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징계만으로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정의의 실현을 요구할 차례였습니다. 지은 씨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에 대한 대가는 이들의 직업적인 생존을 넘어 기업 간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될 것임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 지사장은 항공사 최고 책임자의 징계 검토 약속에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징계라는 내부적인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이 절대 마무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직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윤리의식과 근본적인 차별 방지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권위 있는 어조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징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지은 아가씨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모든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인 대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호 지사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항공사 경영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대성테크 그룹은 이 항공사와의 향후 계약 관계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련 있는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 사안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항공사 최고 경영진들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대성테크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항공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대성테크와의 계약 중단은 회사 수익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회사의 아시아 시장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클라우스와 엘사를 징계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었지만 대성테크를 잃는 것은 회사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경영진들은 즉시 클라우스와 엘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온 기내의 승객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엘사와 클라우스 사무장은 지은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심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엘사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그녀의 모습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지은 씨에게 경멸을 퍼붓던 오만한 태도와 완전히 대조되었습니다. 클라우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온몸으로 굴욕감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권한을 남용하고 협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관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항공사의 최고 책임자는 이 상황을 서둘러 수습하려 했습니다. 지은 아가씨, 대성테크 관계자 여러분, 이번 일에 대해 회사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직원들의 징계, 모든 직원 대상의 차별 방지 교육 실시,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에 전면적인 재검토 처벌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지사장의 표정은 여전히 엄중했습니다. 그는 그저 말로만의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말로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사건이 항공사의 윤리의식에 얼마나 심각한 경종을 울렸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침묵과 단호함은 항공사 경영진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고 광범위한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모든 승객의 시선과
두 직원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숭고한 순간이었으며 오만함과 편견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준엄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모든 이에게 평등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품격 있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사와 클라우스 사무장의 눈물의 사과가 마무리되었을 바로 그 순간 기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승객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기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 씨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는 지은 씨의 용기에 대한 찬사,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이들까지도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박수는 단순히 지은 씨 개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의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따뜻한 격려에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힘있고 명확한 목소리로 승객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기내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따뜻한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적, 나이, 외모,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승객들은 그녀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도덕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기내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만약 제가 대성테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면 오늘 제가 겪은 이 대우는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더욱 크고 감격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품격이 모든 이들의 양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한 연로한 여성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품격과 용기에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 모두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 한 젊은 남성 승객도 후회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도 아가씨를 의심했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어머니는 지은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에게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차별에 맞서는 용기와 품격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기내는 이제 절망과 분노의 공간이 아니라 집단적인 각성과 감동감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민호 지사장은 지은 씨의 곁으로 다가와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품격과 지혜, 그리고 정의감은 한 회장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지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민호 삼촌,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를 특별 대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한 명의 학생으로서 제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민호 지사장은 그녀의 진심 어린 요청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안전과 존엄성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승객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그 권력을 이용해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 안치들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녀는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지 일회성 사건을 넘어 모두가 기억해야 할 도덕적 교훈으로 기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그녀의 뉴욕행 여정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명쾌하게 해결된 후 지은 씨는 마침내 그녀의 원래 자리였던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은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 아까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함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까 지은 씨를 지켜봐 주었던 박준호 승무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격한 듯이 말했습니다. 지은 아가씨, 정말 멋진 대응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용기와 품격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이 처음부터 지켜봐 주셔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지은 씨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준호 승무원은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역시 해외에서 동양인으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가씨처럼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어요. 오늘 아가씨의 용기 덕분에 우리 회사 전체의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분명 바뀔 거예요. 오늘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민호 지사장과 항공사 경영진은 지은 씨를 배웅하기 위해 게이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참가 좌석에서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 지사장 역시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그녀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했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내 방송도 평온한 어조로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힘차게 가속하며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순간 지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아름다운 저녁 노을은 뉴욕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오늘 겪었던 일에 대한 깊은 사색을 투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엘사 승무원과 클라우스 사무장의 징계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 증오심을 품는 대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그들의 인생 성장에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클라우스 사무장 역시 권력 남용의 무서움과 그 대가를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지은 씨는 다시 품에 안고 있던 소설책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도 그녀는 오늘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분명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높이며 끝까지 품격을 지키는 것 아리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작지만 확고한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 뉴욕의 대지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지은 씨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자신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부당함에 직면하게 된다면 오늘처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지은 씨의 새로운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뉴욕에서 배우게 될 것은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삶의 가장 소중한 교훈, 즉,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 아닌 품격에서 나온다 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차별에 맞서는 용기와 품격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작은 부당함과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처럼 올바른 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